NOR용 플래시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들이 병렬로 연결되어서 이무조건,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 신뢰성이 높은 비활발성 저장 매체다. 바이트 워드 단위 읽기가 가능하고 코드 실행용 롬이나 소형 인베디드 기계 펌웨어 저장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CPU나 GPU하고 결합돼서 있는데 속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빠른데, 그러면 이거를 노형 플래시 메모리와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를 두 개를 결합을 시켜서 하면 어떠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SRAM을 거기다가 탑재를 해가거나 D램을 탑재를 해가지고도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D램이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속도를 처리한다. 그거를 이제 보통 시스템 D램과 연결하는데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고요. 또는 HDD하고도 이렇게 거리상으로도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 보면 속도가 너무 늦다라는 거죠. 케이블에다가 PC방 고속선처럼 고속선을 만들어놔, 대용 양성을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신하시면 그건 광섬유선이 그 안에서 포함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HDD나 SSD하고 만약 결합해서 이거 신호를 주고받으면 그쪽도 설계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원칩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플래시 메모리는 CPU 안에서도 GPU가 잘 작동을 하는데 속도 저하 없이, 이게 왜 그럴까? 거리 차이 때문에라는 거죠. 그래서 원칩으로 만들어 놓거나 적어도 약간 떨어져서 2칩, 3칩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속도가 빠를 거라죠. 거기다 이제 서로 고속선으로 연결을 해줄 수도 있어요. 고속 대용 양선도 가능하고, 통신선을 여러 개를 건설해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저렇게 통신 라인을 동영상 한 개다가는 100개, 1000개, 만 개로 쪼개서 같은 어떤 CPU 안에서도 그것을 쪼개서 서로 분산해서 각각의 통신선을 탄다는 거죠. 통신선, 유선 통신선을 5개짜리 타요. 무선으로 보낼 때는 그렇죠. 무선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무선 통신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하나의 칩 안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선을 늘리는 이런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거는 뭐 CPU도 GPU도 가능하고 모든 한단 같은 기기 데스크탑 내에서도 무선 통신, 유선 통신을 두 개를 가져가나 외부용 무선 통신 동축 케이블 하나, 둘, 셋 여러 개를 꽂거나 모뎀에다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셋톱박스도 여러 개를 꽂을 수 있는 기술을, 저는 그것이 무선으로도 통신선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통신선을 늘리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스크탑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데스크탑으로 중계 없이 자체적인 전파로 통신을 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접속해서 일을 하거나 여러 사람이 접속해서 데스크탑, 노트북, CC, TV 이런 것을 다른 동영상을 보거나 각각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3분 안에 끊으려 했더니 그냥 놔둬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노형 플래시 메모리는 보통 펌웨어 저장에 사용되는데요. 구조상 공용량 어렵고 쓰기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노형 플래시 메모리에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를 두 개를 결합하자. 또는 이 기존에 다른 것과 통신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CPU 안에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CPU 원칩이나 투칩, 쓰리칩 여러 개로 구성되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기존의 SRAM, 이렇게 CPU에 탑재되어 있는 SRAM에다가 D램을 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SRAM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SRAM과 속도 차이를 없게 하기 위해서 이 SRAM과 노형 플래시 메모리, 그다음에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한 제품을 같이 붙여놓는다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SRAM을 탑재를 한 제품이 나올 수 있거나 D램을 탑재한 제품이 나올 수 있거나 SRAM, D램, 플래시 노형 플래시, 그다음에 낸드형 플래시가 결합된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플로팅 게이트, 앞으로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도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소로 정보 처리 용량을 따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분할해서 저장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HDD에도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 만 개로 해서 50%는 한 군데 저장하고 나머지는 분할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의 저장 매체가 뭐가 됐든, 플래시 메모리는 플라팅 메모리인데 그래서 이름만 바꿔 하신 거 아니에요. 결국 저장 장치잖아요.
네, 그것도 제 기술이다. 데이터를 저장 이름을 뭘로 바꿨든 간에 저장 장치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들이 병렬로 연결되어서 임무 조건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 신뢰성 있는 앞으로 그래서 HBM에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하면 그것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원래부터 그걸 얘기를 했으니까 디램에다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주거나 디램은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임시적인 그리고 휘발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램에다가 SRAM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하거나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RAM도 그렇고 VRAM도 그럴 수 있어요. HBM도 만약에 플로팅 게이트나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서 이게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제 기술을 무단으로 하시니 삼성은 이거 말고도 제 기술을 많이 쓰시는데요. 네. 나중에 미국에서 제 기술을 사가면 거기서 문제를 제기할 거다. 소송이든 뭐든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네네. 플래시 메모리가 앞으로는 DRAM을 다 이렇게 대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쓰시더라도 제 기술이에요. 네네.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 10,000개로 쪼개갖고 다시 조합하는 일렬을 쫙 이렇게 나열했다가 다시 조합하는 것을 읽기 쓰기, 불러일으키기, 각각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거 기술을 어디서 했냐, 네네, 그것을 엔비디아에서 하거나 삼성, SK에서 하거나 인텔에서 하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 기술은 제 기술이다라는 거. 그래서 왜 HBM 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디램이 필요할까라는 의심이 좀 들었다는 말이죠. 제가 제 기술 하려고 그런 거 아니세요? 네, 좀 의심스럽다 이거는. 그래서 HBM 일단 플래시 메모리 아예 탑재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가 장기적으로 물론 DRAM, HBM과 플래시 메모리 결합 제품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가 모든 걸 대신을 할 수 있다. DRAM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속도가 빠른데 속도 때문에 그런 거라면 속도가 빠른데 굳이 뭐 DRAM이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도가 플래시 메모리가 빨라져 버린다면 그렇죠. 이게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네네. 지금 플래시 메모리가 직접적인 연산을 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 안에 CPU나 GPU 프로그램들을 전체를 또는 미니 프로그램들을 안에 넣어가지고 10개짜리로 만들 10개짜리를 10개의 일꾼을 만들어서 동시에 이것을 가동을 한다면 추가적인 확장이라는 것이죠. 확장이 가능하고 저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어떤 떨어져 있는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아니면 이렇게 하느니 그냥 SRAM, DRAM 결합한 제품도 나오고 그것이 아예 플래시 메모리와 결합한 제품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SRAM을 DRAM이 만약에 속도가 빨라진다면 DRAM과 플래시 메모리 결합 제품이 아예 그냥 CPU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네. 이게 전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가까이 원칩으로 가까이 붙여서 만들어서 속도를 빨리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CXL 기술을 통한 확장 개념이 있는데요. CXL 기술을 활용하면 GPU 메모리가 부족할 때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스토리지를 메모리처럼 활용하여서 AI 작업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제 개념만은 아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아예 그냥 이렇게 CPU나 GPU 프로그램을 탑재를 해서 거기서 곧바로 작동을 하게 하자는 거죠. 다운로드 방식 아니면 상주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CPU나 GPU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단기적으로는 DRAM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HBM과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한 제품이라면 그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플래시 메모리다 그러면 SRAM과 결합하거나 DRAM과 결합했다고 합시다. 그런 제품을 얘기했는데 제가 DRAM, 플래시, DRAM, 플래시 이게 10개짜리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0개짜리가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곧바로 이렇게 가면 현재 HBM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HBM조차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플래시 메모리가 속도가 빠르면 앞으로 이게 DRAM 역할도 제가 다 하고 SRAM 역할도 다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제가 아직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최신 기술이 플래시 메모리 같은 보면 최신 기술은 데이터가 스토리지 SSD 안에서 직접 처리가 돼가지고 GPU로 이동하는 데이터 양을 줄인다. 전체적인 계산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SSD라는 제품으로 나오더라도 SSD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 결합이지 플래시 메모리가 똑같은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결합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얘가 전산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산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GPU 확장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저게 그 엔비디아에서 이것을 플래시 메모리를 아예 결합을 시켜서 제품을 만들라는 게 아닌가. 그럼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자든 D램과 플래시 메모리 결합 또는 SRAM과 플래시 메모리 결합, SRAM D램과 플래시 메모리 결합은 제 기술이다.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시켜가지고 CPU든 GPU든 여러 개로 다운로드 시켜서 미니 프로그램들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명의 일꾼을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서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을 쓰면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NOR 플래시 메모리는 보통 펌웨어 저장에 쓰는데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NOR 플래시하고 그다음에 낸드형 플래시가 결합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D램을 결합하거나 D램 자체에다가 어떤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주거나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플로팅 게이트 플래시 메모리와 결합한 플래시 메모리에가 D램을 여러 개 거느려 가지고 그것을 통제를 하고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 만 개로 쪼개서 거기다 띄워놓고 다시 합산하고 이 기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기술을 동영상을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서 동시에 읽어드리고 동시에 쓰는 이 기술을 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은 이 방향 만화 같은 거 탁 넘기잖아요. 그러면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하면 이렇게 하나의 동영상이 된단 말이에요. 옛날 영상기 필름 같은 거 필름 하나하나를 촤르륵 하면 옛날 영화관에서 또 그렇게 봤는데 저는 이거를 10분짜리 동영상이다 그러면 1분짜리로 30분짜리 1초 10초 단위로 1초 단위로 동시에 쪼개 갖고 확 봐버린다. 동시에 봐버린다는 거죠. 동시에 읽어버린다. 동시에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필름 하나다 그러면 이거 장면이나 그러면 10,000개로 1,000개로 10,000개로 쪼개서 동시에 읽어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읽어버리고 동시에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속도 차이로. 그럼 AI가 앞으로 이렇게 동영상 만들 때도 우리가 드라마 이건 글씨도 문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문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글씨 이렇게 동영상이다 그러면 이제 드라마 같은 게 영화 찍을 때도 씬별로 우리가 차례차례 찍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100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동시에 찍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실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AI는 실제 사람이 동원되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100개도 나와서 동시에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주인공 보조연자, 보조 출연자가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의 얼굴을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죠. 얼굴 같은 것이 얘기 나온다 그러면 가로세로 너비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서 그 사람의 얼굴을 똑같은 모습으로 저 같은 방식이라면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제 방식을 그림을 이렇게 두껍게 칠한다는 거죠. 색깔을 차이를 그래서 입체와 명암을 나타내는 기술을 쓰는 똑같은 빨간색이라도 라이트 계열, 어두운 계열로 해서 입체로 만들거나 다른 색깔을 배치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체로 색깔을 두껍게 칠해서 입체로 지금 만들었는데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이건 제 특유의 입체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엔비디아에서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장치 이렇게 입체로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화질을 고화질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엔비디아에서 하시는데요. 옛날 구린 사진을 갖다가 좀 현대적인 사진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속도를 빨리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없던 색깔도 넣어주거나 빛이 정보가 10인데 50으로 넣거나 50인데 20으로 하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명암을 특정 부분은 밝게 만들어 어두거나 원래 정보는 이렇게 구린 사진이지만 현대적인 사진으로 바꾸기 위해서 보정을 한다는 거죠. 이걸 속도를 빨리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을 삼성에서 마이크로
TV로 나오시던데 그 개념 자체를 쓰셨기 때문에 제 기술이다. 그래서 왠지 찜찜하게 제가 저기 나 혼자 산다 그 프로그램에서 그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 프로그램에 지금 거기 출연자들 다른 프로그램들에도 편수도랑이라든지 당나귀라 이런 데서 제 식품 기술이 나와서 내가 좀 의심스러웠단 말씀이죠. 그러더니 이제 뭐 연계됐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에서 그 개념을 쓰셨다. 삼성 제 기술이 하나둘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는, 우리가 문서를 읽을 때 차례차례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는 만개작원으로 동시에 잘라서 그래서 읽고 쓰고 저장하고, 저장도 그렇게 HDD, SSD 저장하고 플래시 메모 저장 다시 불러일으키고, 이것도 한 군데 저장할 수도 있고 직렬로 여러 군데로 분산해 저장을 두 개를 합칠 수도 있다. 통신칩도 자,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5개짜리, 뭐 A사레이다, 티안 모드 같은 것도 거기에 존재할 수 있어서 거기서 각각의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 호출을 보내면 송수신하거나 하나의 동영상을 받았다, 다운로드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유선이나 무선으로 여러 개로 보내는 기술을 쓴다는 거죠. 하나의 동영상인데 5개의 유선으로 또는 5개의 무선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동시에 CPU다 그러면 유선선이 5개 있고 무선선이 5개 있을 수도 있어요. CPU 안에, 반도체 안에 또는 컴퓨터 안에서도 그러하다. 앞으로는 유선 무선이 공존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데스크탑 안에 유선 방식으로 이렇게 동축 케이블이 3개 연결돼 있다. 무선으로도 3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통신선을 늘려서 통신을 한다. 직접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데스크탑으로 중계 없이 어떤 중개회사 중개업체나 볼 수도 있어요. 네. 이것은 데스크탑, 노트북, TV, 스마트폰 이런 데도 다 가능하다. 모뎀이나 셋톱박스에도 유무선을 공존하게 할 수 있다. 뭐 유선전화다 그래도 무선전화를 공존하게 할 수 있다.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직렬을 이렇게 읽고 동시에 만들어, 이것도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는 기술을 엔비디아에서도 쓸 수 있다. 여기다 모든 파일 앞에 또는 보통은 이렇게 앞에다가 두시는데 앞 중간 이렇게 뒷부분에 비밀번호를 넣어갖고 이렇게 통신하는 방법인데요. 외부 프로그램을 들어올 때 금방 이렇게 해킹 프로그램 들어올 때 적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프로그램에 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 서버 같은데도 괜찮고 데이터 센터도 가능하고 월마트, 구글 뭐 이렇게 자기네들 들어오는 모든 사용자에게 번호를 붙여서 그 경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수상한 활동을 하는지 옥션이나 데이터 뭐 네이버 쇼핑 뭐 11번 가는데 경로를 롯데마트마트, 그래서 고객님 해야 될 활동 외에는 다른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뒤지더라 이러면 되고,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도 이 개념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로를 기록해서 112 신고하거나 나한테 경보를 내려주거나 그래서 그것을 권한을 허락치 않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이쪽 영상을 저쪽으로 보내지 않거나 이쪽 파일을 보내지 않는 기술, 다운로드 업로드 안 나거나 그것을 못하게 차단시키는 기술도 통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메일이나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도 이렇게 번호를 앞에 붙여갖고暗号가 없으면 통신이 안 되는 기술, 그 번호가 중간에 뒷부분에도 들어갈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돼. 그거 식별 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암호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쪽에 모든 프로그램, 스마트폰 데스크탑의 프로그램에 모든 프로그램과 파일에 번호가 붙여지고 이것이 있어야만 현비계 지금 이렇게 내부를 통과하는 CPU가 있다. 그러면 그것만이 볼 수 있다는 것. 그 파일을 열거나 프로그램을 열 수 있다는 것이. 외부 프로그램은 그 파일을 열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열 수도 없어요. 이런 기술을, 보안 기술을 쓴다는 거죠. 다운로드 업로드도 안 되고 사진을 열어볼 수도 없습니다. 사진 통신 기록도 볼 수 없고 그 번호가 있어야지 열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건드리면 시스템에서 경보를 내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원래 드론 조정할 때 적군이 조정하니까 이렇게 해서 암호 안 구워 그러면 딱 이렇게 뭐 열려라 참깨 이런 방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등록된 얼굴일 수도, 등록된 사람만 드론 조정한다는 목소리 인식 비밀번호 방식을 저는 삼성페이에서 전파에다 비밀번호를 달아갖고 그것을 현관문 자동차 문 개폐에 쓰시더라. 로봇 안에서 정보 처리할 때도 다 기술을 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그래서 경로를 기록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프로그램과 파일을 경로를 각각 기록해서 수상 활동을 적발하거나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보이는 이 당사자만 이것을 기기로 조작하거나 다운로드 업로드하는 어린이 야동인데 나는 그런 보지도 않는데 나한테 다운로드 시켰다. 죽는 거 아니야? 그죠? 네네네. 그런 게 내 스마트폰에서 이것을 내 어떤 비밀한 사진을 보거나 이 사진 하나하나 파일 하나에다가 비밀번호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갤러리 같은데 전체에다가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데스크탑, 노트북 이렇게 다운로드, 업로드 아니면 내 통신기록, 계좌기록, 문자기록 이런 걸 못 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거기 안에 있는 기기의 CPU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PU가 나를 딱 보고 주인을 알아보고 당신만이 다운로드, 업로드하거나 통화 기록을 보거나 문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쓴다는 서버 안에서도 데이터 안에서도 모든 프로그램 파일에다가 이렇게 비밀번호를 붙여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건 오키토키다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